예,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범죄심리 전문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과 경찰이 금수원에 다시 진입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들어갔었으니까 이제 오늘 또 21일 만에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지난번과는 완전히 이제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6천 명의 경찰이 동원이 됐고 전격적이고 대대적으로 이제 압수수색과 체포 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5명을 이제 체포했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이 5명으로부터 좀 유병헌 씨의 행방을 찾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유병헌의 도주 행적 자체가 소위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즉, 일정한 사람이 잡혀도 그 지역까지만 책임을 지고 그 다음은 모르는, 즉, 인수인계만 하는 형태인 것 같다 보니까 설령 도주 은닉에 대한 이 수배자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과연 어디로 계획을 했고 또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예견이 되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6천 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병력입니다. 그런데 4명만 체포를 했다. 이것도 사실은 범인 은닉을 도와주고 있는 소위 몸통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이제 깃털이죠. 또 1명의 체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 수행 중에 있을 수 있는 충돌 때문에 이제 체포가 된 건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6천 명을 투입해서 이 깃털 4명을 체포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성과를 지금 뭘로 봐야 되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계속 지금 압수수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확보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테면 유병헌이 어쨌든 그 지역에 상당 기간 있었던 것으로는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밀조밀한 구역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흔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이것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일단은 성과를 우리가 줄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검찰이 지금 오늘 금수원에 다시 들어가게 된 목적 2가지가 일단 유병헌 씨와 유대균 부자가 있다면은 직접 체포를 하고 또 지금 도와준 두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엄마, 신엄마가 있다면은 이 사람들도 같이 이제 체포하는 게 목적인데 이 4사람이 여기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적인 제보를 받고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도 낮고 또 어떤 뭐라 그럴까요? 2사람이 없다고 구원파 측도 자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소위 이단으로 판단되는 그와 같은 이제 종교 집단이 공권력이 투입이 됐을 때 대부분 다 저항을 하고 극렬한 이렇게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랬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예를 들면 모 이단이 경찰이 진입하기 전에 노약자들 중에서도 상당히 말기암 환자라든가 또는 여성분들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호흡 자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런 호수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분들 앞에 이제 세우거든요. 그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근데 이번에 진입을 했을 때 그와 같은 어떤 징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이 다 공개된다라고 하더라도 구원파 지금 맹신도 입장에서는 특히 잃을 것은 따로 없다. 또 어떻게 본다면 그 얘기는 신엄마, 양엄마가 이미 이곳에 없다. 하지만 대외 명분으로 일단은 오픈을 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첩보, 정보에 입각해서 진입을 했다기보다는 어제 또 대통령이 강한 질책이 있었고 또 국민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사기관에서 무엇인가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급박한 상황에서 진입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입 목적과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은 체증을 통해서 신고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 불법 건축물 체증을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네, 그 목적은 이제 아니겠죠. 6천 명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을 체증을 하기 위해서 소위 건축관계법 위반을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갔으리라 볼 수 없고요. 다만 2가지 목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 자체가 사실은 법 위반 사항인데 그것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위험적인 모습에 많은 흠이 줄 것이고 두 번째는
불법 건축물 안에 여러 가지 비밀 루트라든가 또는 은닉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숨어 있을 가능성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확인 작업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앞으로의 뭐 철거 작업이라든가 행정법에 근거한 행정 집행 같은 것을 예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에 관한 최종 목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찰이 당초에 그 유병헌 씨가 해남에 있을 것이다 해서 또 해남으로 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순천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순천, 해남, 뭐 금수원 어디 있는지 행적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란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남에 관한 그 얘기도 유병헌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CCTV에서 찍어서 그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죠. 즉 그 구원파 금수원의 그 상무의 아들이 평상시에 타고 다니던 승합차가 CCTV에 찍혔다. 근데 그 지나간 시점이 사실은 또 이미 10일 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그것을 발견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으로 추측이었던 거죠, 그냥. 추측을 했던 거죠. 구체적 객관적 물증은 사실상 아무것도 지금 없는 셈입니다. 즉 금수원에 진입했을 당시에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 영상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순천의 별장에서도 사실은 지문 자체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또 체액도 이게 유병헌 것인지 여부가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그 해남의 그 건도 그렇고 그렇다고 본다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는 국내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규결로 봐야 되는데 특히 엊그저께 최근에 말이죠. 그 미랑 브로커의 5억 10억의 어떤 협의가 있었다가 100억까지 또 어제도 100억까지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어쨌든 미랑을 중요한 염두에 두고서 잠시 어떤 여론이 숙여지거나 경계망이 좀 약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좀 짧게 끝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 오늘 이제 금수원 진입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뭐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아직 저희가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또 없다고 하면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끝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비판적 그 측면이 오늘 이렇게 들어갔을 거라면 사실은 이미 벌써 초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았다. 그렇죠. 즉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한 그 비난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질책을 한 다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인가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일단 가보고 보자 그런 식의 비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과가 있으려면 구체적인 그 유병헌의 행정에 대한 그런 작은 증거라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